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이맥스 고등부에서 세화고 입시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세화고등학교 문제 24년도 기출문제, 중간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요. 김나우쌤을 직접 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김나우쌤을 해보려고 하는데 식이 없어요. 그럼 이 식을 역산해서 찾아내야겠죠. 그럼 일단 다를 한번 볼까요? 다에서 2를 뺐더니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다에선 1이 있겠다. 그리고 가에도 마찬가지 요 x제곱마 x 풀 2가 그대로 나왔다는 걸 보니 1이 들어가겠다라는 예상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에서 요 식을 빼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나에 들어갈 식은 첫 번째 2x 세제곱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빼서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x를 빼서 x니까 5x가 되겠고요. 아까 다에 채워놨던 숫자 1이 나왔다라는 사실은 이 위에도 1이 있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fa 풀 b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f에다가 1 더한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여기에 x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x는 2를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16 빼기 4 더하기 10 더하기 1이 나와서 결국에는 23인가요? 네, 이렇게 답이 나와서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아마 판별식은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식끼리 뺀 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x에서 k 마이너스 2x를 뺐기 때문에 뺀다면 6 빼기 2k x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뒷식도 마찬가지 k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해서 연립식을 두 식끼리 빼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놈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힌트를 이용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딱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얘는 3-k의 전체 제곱에서 k제곱 더하기 10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0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전개하게 되면 k제곱 사라진다는 건 보이니까 마이너스 6k 그리고 플러스 9에 10에 더해서 1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k 넘겨서 생각해 본다면 k가 6분의 19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점 몇 정도 되는 값이니까 아마 1, 2, 3 이렇게 들어가겠다 해서 1, 2, 3 3개구나 라고 고르면 틀립니다. 네. 세화고등학교 문제에서 이게 정답률이 5% 미만으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식에 잘 보시면 1차 함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1차 함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값은 아마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2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3개 중에 1개가 빠졌으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에서는 3번 문제에서는 세 상수 A, B, C와 세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BC 빼기 AB를 계산한 결과가 이런 식이다.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첫 번째 이제 요게 아무래도 B로 묶어가지고 빨리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뭐 B로 잠시만요. B로 묶어서 뭐 C 빼기 A라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B라는 식에다가 그리고 여기 B식을 대입하고 C 빼기 A는 빠르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적어놓으면 계산이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요 식에서 물어본 게 이거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둔다면 X값에다가 1과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결국 제가 이 식에다가 x1,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게 나오네? 그러니까 x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생각을 한 상태로 이걸 한번 계산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을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죠. x에다 1을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3에서 더하기 4가 되고 더하기 1이 돼서 8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b라고 하는 곳에서는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되겠죠. 1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에다가 요 값들을 대입을 하는 행위는 결국 b를 아마 마이너스 1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값을 마이너스 3으로 그리고 A라는 값을 8로 만들 테니까 요걸 계산해라 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금방 계산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또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많이 흔하게 보셨었을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2024를 아무래도 치환해야겠구나. 2024를 x로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이 x-1, x제곱 풀 x 풀 1, 우리한테 되게 친근한 식인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202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 본다면 2022를 x 빼기 2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2를 저 식에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4번을 고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근각계수와의 관계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좀 미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알파 풀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좀 흔하게 봤었던 형태기는 한데 오른쪽에는 2 베타, 베타분의 5 이건 왜 갑자기 등장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식을 이용해야 아무래도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기억들 다들 하시죠? 근데 알파 풀 알파분의 1이랑도 좀 개수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를 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를 하고 플러스 1까지만 쓴 다음에 3을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알파를 양변에다 나눠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라는 거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에서 알파분의 3을 뺀 것이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엔 2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5예요. 그렇다면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에서 양변 베타로 나누기 전에 일단 베타분의 5 그리고 2베타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숫자를 5로 맞춰보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2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8인데 5로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8이었는데 5로 줄어들었으니까 마3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때 양변에 베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베타 마이너스 6 플러스 베타분의 5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3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한 2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5가 여기 등장을 하죠. 나머지만 넘겨주면 얘가 그러니까 2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5라고 하는 이게 6 마이너스 베타분의 3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냐면요 사실상 머리에서 좀 암산을 하면서 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좀 디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3 빼기 알파분의 3과 그리고 6 빼기 베타분의 3을 더해라 라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럼 이런 상태라면 이 계산식은 이 숫자끼리는 9라고 계산을 해주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역수근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역수근의 판정법을 사용을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4분의 3이 바로 요 정답이겠구나 라고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9에서 4분의 9를 뺐다 라고 했으니까 4분의 27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을 골라주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문제는 오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의 11제곱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의 이제 개수들을 갖다 따와서 그 개수 중에 짝수 번째 개수들만 살리라고 하네요. 그다음 항등식의 성질상 아마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단 먼저 x의 11제곱이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를 대입한 2의 11제곱이 바로 나머지로 나오겠다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q1과 q-1이죠. 그리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홀수 번째들이 다 마이너스 1이 붙죠. 그러니까 둘을 더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그때 짝수 번째들만 살릴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q1이 필요합니다. q1은 양변에 1을 대입하고 적당히 식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아마도 2의 1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넘기고 부호 바꾸고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Q-1을 대입한 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마3에다가 마1에다가 마2의 11제곱, 그러니까 3분의 2의 1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분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2분의 1을 써주고 그 안에다가 이 둘을 더한 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4 곱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럼 2분의 1을 좀 분배를 해준다면 이때 3분의 2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럼 2의 10제곱이 1024니까 4를 곱한 4096에서 1을 빼게 된다면 4095겠네요. 그럼 4095를 3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3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근을 허근으로 주어준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가 다 실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근이 1 플러스 2i분의 5i인데요. 이걸 이제 실수화를 시켜주게 되면 1마 2i, 1마 2i가 위아래에 곱해지면서 밑에는 5가 될 거고 약분해서 i 곱하기 1 마이너스 2i인데 우리가 실수 부분부터 먼저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2 더하기 i다. 그럼 한근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 켤레근이 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i도 하나의 근이 되겠다. 실수 계수라서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면 근이 원래 3개 있어야 되니까 한근도 알파라고 적어놓읍시다. 그럼 이 3개의 근에 대해서 힌트를 쓸 수 있는 개수가 있나 봤더니 1차항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2근씩 곱한 것의 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가지고 알파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개씩 곱해서 더해보죠. 2를 곱하면 5가 되고요. 2를 곱하면 2알파, 여기도 2알파가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알파 i 플러스 알파 i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4알파가 되겠다. 근데 이게 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5고 다른 한근을 우리가 얻어내게 되겠네요. 다른 한근을 얻어낸 걸 가지고 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럼 근계관 세근의 합이 되겠죠? 그럼 세근의 합은 요 세 개의 근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가 4분의 11이 되겠다.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1이구나. 이건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입니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B죠. 이때 세근을 곱하면 얘네들은 곱해서 5고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B는 2분의 25가 됩니다. 그럼 2를 더해주면 2분의 14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다.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굉장히 긴데요.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가를 채우는 과정부터 먼저 보시면 사실 쉬워요. 첫 번째, 요거의 답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짝수근의 공식을 써서 바로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처음 시작할 때 양의 상수 k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k 값은 그렇다면 2 플러스 루트 6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k에 관한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근계관에 있었던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대입해서 쓰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2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다면 이거 전개를 좀 해놓을 건데요. 얘는 마이너스 k 세제곱에다가 풀 3k가 전개가 되는 거니까 6k 제곱 그리고 풀 3k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얘를 k로 묶으면 나가 바로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가 남잖아요, 그죠? 그럼 왜 남겨놨을까요? 밑에 단 b와 c는 유리수이다라는 힌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나와 다에 들어갈 건 유리수로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찾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위에 아까 있었던 요게 0이다라는 이 힌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k제곱 마이너스 4k는 계속 2로서 유지되는 유리수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적당하게 k로 묶이는 목대 그 안에 k제곱 마이너스 4k를 적절히 사용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k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렇다면 k제곱 하고 나서 원래 마이너스 6k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다 마이너스 4k만 적겠습니다. 여기 괄호를 이렇게 닫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k제곱 마이너스 4k는 어차피 유리수예요. 그럼 거기다가 숫자를 적당히 더해주는 건 큰 영향이 없겠죠. 근데 대신에 이 뒷부분에 그럼 어떤 게 써질 거냐면 풀 4k제곱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2k제곱이 남아있겠죠. 근데 이 친구도 그럼 같이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패키지로서 마이너스 8K가 와야, 즉 K제곱 마이너스 4K의 전체 2배가 와야 유리수가 오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4로 고정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된 게 아니죠. 보니까 마이너스 8K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3K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뒤에 아마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플러스 11K가 되면서 3K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몇이 나올까요? 이게 2라 그랬고 마이너스 1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전체는 9K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에 들어갈 숫자는 9, 다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라인데요, 아까 K 값을 2풀 루트 6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만 해서 적어주면 라의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에 들어갈 숫자는 18배가 되고 9 루트 6이 되고 4가 더해지는 거니까 22 플러스 9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러면 라에 들어갈 숫자는 이런 숫자가 되겠다. 그럼 그때 가나다라 A, B, C, D를 모두 더한 것 이하인 자연수 중 가장 큰 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트 6끼리 더하면 10 루트 6, 그러니까 A, B, C, D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숫자 2, 9, 4, 22 이렇게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7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이제 루트 600이니까 25의 제곱 625죠. 그러니까 24 정도 되는 값이다. 24점 몇 정도 되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아마도 61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61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보다 이하인 가장 큰 자연수는 이번에 있는 6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진 문제인데 아마 교과서에 좀 흔하게 보셨을 수도 있고 시중 문제에서도 꼭 한두 문제씩 출제됐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y제곱이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식을 세운다면 좀 더 수월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근데 그러면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은 더한 게 같겠죠. 근데 y제곱과 y제곱이 동일하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식을 a라고 두면 이 식도 a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a라고 둔 식을 바탕으로 식을 하나 세워볼 건데 어떤 식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T자 모양 보이시나요? T자 모양으로 더해봐도 괜찮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해봐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세 개 더한 게 다 똑같겠네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세 개 더한 식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y제곱 더하기 x제곱에다가 밑에 있는 이 식을 더한 것과 또 뭐가 같을 거냐면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더한 게 같으니까 y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이 식도 같겠죠. 그리고 7에다가 xy를 뺐다라고 쓴 것도 같을 겁니다. 선생님이 자꾸 여기를 빈칸이니까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써도 되죠. 왜? 요거 세 개 더한 게 같다면 동일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써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식 요거 보니까 a라고 하는 게 x제곱이랑 똑같겠네 라고 하나 써둘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t자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식 하나 한번 써볼게요. 그럼 2y제곱을 구한 것과 그리고 a에서 xy를 뺀 것이 같겠습니다. 근데 아까 a는 방금 x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넘겨오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만들어지겠는데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다. 뭔가 술술 풀리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y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한 것이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답이 x가 그럼 2y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x하고 y는 양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서로 부호가 반대일 리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답은 안 될 것 같으니까 x가 2y다 라는 식을 이제 다시 이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x가 2y다 라는 식을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a라고 하는 게 x제곱이다 라고도 바뀔 수 있었으니까 이번엔 요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거 아까 아직 안 썼으니까. 그렇다면 y제곱에다가 a가 x제곱으로 바뀌는데 그 자리에 2y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4y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것이 7 빼기 그리고 x가 2y로 들어가니까 2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y에 대한 2차 방정식 느낌으로 식이 살아날 것 같네요. 그럼 6y제곱에다가 y제곱에다가 빼기 7을 해주면 잠시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쓸게요. 그럼 6y제곱에다가 넘겼으니까 7y제곱이겠네요. 7y제곱이 7이다. 그럼 y가 뿔마 1이다 라는 정답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x라고 하는 것은 그 부호에 따라서 뿔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3x 더하기 5y를 구하라고 했고 양수 xy라고 아까 했던 거 잊지 않으신다면 1과 2니까 적당히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2 넣고 1 넣게 되면 11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또 근계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때 2차식 f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pq라고 하자. 갑자기 또 다른 근으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요 식을 갖다가 해결을 해내라는 거죠. 요걸 해석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타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이런 식으로 교대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주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하고 베타의 근계관을 쓰는 게 맞다. 근데 알파, 베타 둘이 곱하면 몇이죠? 위의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1이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라고 써놓지만 그걸 마베타분의 1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베타라고 써놔도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이 가조건을 이걸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f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분의 f 베타가 1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어떤 식이 마 x분의 fx라고 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알파를 넣으면 1이 된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넘겨서 또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fx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랑 같아진다 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해석해서 써준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fx가 x랑 더해서 0이 된다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식에서 fx라고 하는 식이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근이 알파, 베타, 위에 있는 이 식과 알파, 베타라는 근이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저 식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 식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이 fx 더하기 x라는 이 식 자체가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 개수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하나하나 바뀔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 전체 식에다가 적당한 상수배가 되어 있는 형태의 식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이 동일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식에서 그럼 c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은 뭐겠냐? 바로 두 번째 나에 주어진 힌트죠. 3을 한번 양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f3에다가 3을 대입한 거니까 3을 더한 거니까 7이 되겠고요. 그럼 7은 c 곱하기 이 안에 3을 대입한 거니까 27 빼기 6이 돼서 21이 되겠네요. 그러면 C는 3분의 1이었다. 3분의 1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fx라고 하는 식을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겠다. fx라고 하는 식은 넘길 거예요. 근데 일단 3분의 1배를 해서 전개를 하고 넘길 겁니다. 그럼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 3분의 1x인데 이게 넘어와서 마 3분의 4x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마 1이 되겠죠. 마 1. 그렇다면 여기서 얘의 두근 pq에 대해서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p 더하기 q라고 하는 것은 근계관에 의해서 3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 둘이 곱한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p세제곱 빼기 q세제곱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p 빼기 q의 전체 세제곱이 떠오르죠. p 빼기 q의 전체 세제곱에서 풀 3pq 하고 p마 q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하필 p에서 q를 뺀 거예요.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려면 두근의 차공식도 좀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의 차공식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근의 차는 어떻게 됐었죠? 최고차 계수분의 루트 판별식 들어가면 그게 두근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용한다면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p 더하기 q 어디죠? 나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에다가 pq를 이 공식에 집어넣을게요. 그렇다면 얘는 p 빼기 q라고 하는 거. 근데 양수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p가 더 큰 상황을 만들고 하고 있는 얘기니까. 그럼 p 빼기 q는 절대값 a분의니까 1분의네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그냥 판별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이 되겠고요. 여기서 얘를 빼는데 더하기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9분의 16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3분의 2루트 13인가요?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것까지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3분의 2루트 13 얘가 바로 p 빼기 q입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PQ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P 빼기 Q는 3분의 2 루트 13이다를 각각 집어내서 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럼 얘는 세제곱을 했으니까 27분의 가 되겠고요. 그리고 13은 하나는 나가겠고 8이 곱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8 곱하기 13 곱하기 루트 13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세제곱입니다. 네, 더하기 3배를 하고 PQ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그 다음 P 빼기 Q는 3분의 2 루트 13이었죠? 그럼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들만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27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럼 27로 통분을 한다면 9배가 돼서 27, 5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54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4다. 잠깐만 저장 좀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8하고 13을 곱했으니까 104겠네요. 104. 그렇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27분의 빼주면 50이 되고 루트 13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이걸 A분의 B라고 나타낼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덧셈을 구하여라 그랬으면 아마도 50과 27과 7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그럼 두 복소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 복소수 굉장히 친근하신가요? 그러니까 이 1-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는 친구죠. 그럼 밑에 루트 2가 기다려주고 있다면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i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Z1과 Z2는 거듭제곱을 해서 결국에 같아지는 때가 언제냐를 묻고 있는 거니까 아마도 1이 되는 거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Z1이라고 하는 건요 제곱을 시키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리고 Z1을 그러면 Z1을 4제곱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Z1을 이번에는 8제곱을 해주면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Z2인데요. Z2도 마찬가지로 좀 친근한 애입니다. 사실 이렇게 식을 풀어서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건데 오메가랑 관련된 식이죠. 오메가를 약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니까 오메가 바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Z2가 어떤 오메가인지, 즉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지 1이 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좀 데려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항상 곱할 때마다 1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히 밝혀주면 그게 그 오메가의 바겠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수되어 있는 모양새니까요. 그 다음 얘를 x라고 둔다면 양변에 2배를 해주고 마이를 넘기고 제곱을 하는 형태였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은 넘겨서 2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 풀 x 풀 1은 0이다의 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오메가가 바로 요 오메가 바겠네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답은 여기 x마 1 곱하면 x 세제곱 마 1이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오메가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오메가의 세제곱,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그러한 오메가를 가져왔고 얘는 그때의 오메가 바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Z2는 당연히 제곱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세제곱부터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세제곱을 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된다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거듭제곱을 이 세제곱에다가 대고 몇 번을 해도 계속 이 지속적으로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세제곱해서 1이 된다. 그리고 얘는 8제곱을 해서 1이 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공배수를 찾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첫 번째 24가 바로 첫 번째 공배수입니다. 그럼 24가 제일 작은 값이지 않을까요? 그걸 만족시키는 최소값 스몰 m이 되겠습니다. 얘가. 그 다음은 가장 큰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죠. 그럼 24의 배수들 중에서 아무래도 700 이하니까 24의 배수 중에 700 이상이게 되는 게 720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720. 그러니까 720보다 720보다 24만큼 떨어지는 애가 696인가요? 요게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라지 M은 696. 그래서 얘네 둘을 더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다. 그럼 어차피 다시 720 되겠죠? 그러니까 720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하게 봤었던 유형이에요. 41, 42, 43, 44 당연히 하나를 x라고 두고 모든 식을 x에 관련된 식으로 쓰겠죠. 그럼 41이라는 것을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x에 x풀 이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x하고 x풀 1, x풀 2, x풀 3이죠. 이거 똑똑하게 전개하는 형태네요. 그러니까 x와 x풀 3 그리고 x풀 1, x풀 2를 곱하면 x제곱 풀 3x라는 게 공통으로 나오죠. 선생님 바로 치환까지 쓸게요. x제곱 플러스 3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바로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t 곱하기
t 풀 2 여기다가 풀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얘는 t제곱 풀 2t 풀 1? 그럼 얘는 t 풀 1의 전체 제곱이네요. 그죠? t 풀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가 t 값만 뭔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41이라고 잡혀 있었으니까 요 답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얘는 x하고 x 풀 3을 곱한 것이 t죠. 근데 얘는 40이라고 그러면 44를 곱한 거겠네요. 그럼 44 곱하기 41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4에 196이죠. 그럼 얘는 2004인가요? 맞아요? 41 해서 44 나왔고 100 뭘 쓴 거니? 잠시만요. 196이 아니라 190이 아니라 176이죠. 그러니까 180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1804가 t예요. 근데 t 더하기 1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다시 숫자로 써주면 180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1805가 또 무슨 숫자인지 찾아야겠죠. 그럼 1805는 일단 5의 배수니까 5 361이네요. 361은 무슨 숫자인지 아신가요? 네, 19의 제곱이죠. 23년도에도 19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19가 나오네요. 얘는 5 곱하기 19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이 t풀1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은 5의 제곱 곱하기 19의 4제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숫자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질 때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1000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00 미만인 숫자인 즉 얘의 약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약수들을 찾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 5가 근데 19를 기준으로 잡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19는 제곱하면 361이잖아요. 그럼 361에다 19 하나 더 곱하면 뭐 1000은 당연히 뛰어넘겠죠. 그러니까 19가 없는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19가 없는 상황, 이렇게 0제곱이라고 쓸게요. 없는 상황. 그럼 이거는 1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러면 5가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없다라면 0이 아니라 1 곱하기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약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의 0제곱부터 그래서 5의 제곱까지 5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19에 없는 거, 즉 1 곱하기 1 곱하기 5, 1 곱하기 5의 제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9가 하나 있을 때는 어떨까요? 19가 하나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5가 없는 때부터 5가 2개 있는 것까지 다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19의 제곱이 문제죠. 왜냐면 19의 제곱은 벌써 361이라서 조그마한 숫자만 곱해도 금방 1000을 넘어갑니다. 그럼 5는 곱할 생각조차 못하겠네요. 즉 없는 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약수들을 모두 더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더하는 행위는 결국 19 곱하기 5의 제곱에 약수들을 모두 더하는 거거든요. 혹시 약수의 총합 공식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의 약수의 총합이니까 19의 0제곱, 그러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19하고 더한 거에다가 5가 없는 거, 5가 하나 있는 거, 5가 2개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1이니까 얘는 더해서 20 될 거고요. 이 부분은 1, 5, 25 더하는 거니까 31, 그래서 둘이 곱해주는 게 620이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요거는 아까 나왔던 361이라는 숫자니까요. 둘을 더해주기만 한다면 981이다 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번엔 내근에 대한 얘기예요. 내근에 대한 얘기. 그럼 이런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찾는 방식이 뭐죠? 4차 방정식이 근을 찾으려면 당연히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근을 집어넣어봐도 되는 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2라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근들을 찾아내는 형태잖아요. 찾아내려고 해도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네,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2차식 곱하기 2차식인 게 뻔하니까 앞에 게 안 된다는 거 몇 가지 다 찾았으니까 x제곱 똑같이 써놓은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는 개수들을 대충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나올 수 있는 힌트들,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하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씩 개수들을 비교하는 형태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bd를 곱한 게 지금 현재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b하고 d를 곱해서 2가 나온다. 그럼 순서상으로 생각해봤을 때 b,d라고 하는 게 1,2라고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마1, 마2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bd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둘의 순서가 바뀐다면 ac도 서로 순서가 바뀌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BD가 마일 때부터 그럼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럼 BD가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요. 다른 개수들도 하나씩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좀 나눠놓고 개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럼 첫 번째 x 세제곱이 나온 상황입니다. x 세제곱은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곱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 곱했을 때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되겠네요. a 더하기 c가 3인 상황이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죠? ac랑 그 다음 b, 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c 더하기 b 더하기 d, 이게 5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나요? bc, a 되겠네요. 그러면 ad 플러스 bc를 한 게 4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힌트들을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먼저 가정을 해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상황. 그렇다면 b와 d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집어넣을게요. 마 1, 마 2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마 c, 마 2a 가 4다라는 이 식과 그 다음에 마일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주면 ac라고 하는 것이 마 3이니까 8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 두 식이 딱 연립시키기 되게 좋은 식이네요. 그럼 두 식을 한번 더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a가 7이다. 즉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C가 숫자가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7분의 8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A하고 C 이렇게 답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BD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가능한 얘기긴 한데 둘이 더해서 3이 나오는 상황이어야 되지 않나요? 둘이 더해서 3이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탈락인 거죠.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B와 D가 1과 2다라는 상황에서 요거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1, 2 들어가면 3이니까 AC 곱한 것이 2다라고 지금 풀 수가 있겠고 BD를 1과 2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2A 더하기 C가 4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연립을 시켜준다면 A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준다면 C는 2여야 되는데 이 답이 여기도 적용이 그대로 잘 되죠.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각각 A는 1, B는 마일인가요? B는 마일, 1, 2였죠. B는 1, C는 2, D는 2여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요걸로 가능한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1, B1, C2, D2 집어넣는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집어넣어서 일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제 A하고 B를 집어넣을게요.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이 두 가지 식이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근들로서 곱길이 가능한 걸 모두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쪽 부분을 좀 지워주고요. 이쪽 부분을 좀 지워서 여기에다가 그럼 저 두 근씩 곱한 것의 합이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식을 한번 보시니까 이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을 보시면 두 근씩 곱한 거, 두 근씩 곱한 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쉽게 얘 두 근을 가지고 알파하고 베타고 요 두 근이 감마하고 델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한 건 당연히 1일 거야. 그래서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마하고 델타의 곱은 2가 될 테니까 3이라는 정답이 일단 하나 나오겠죠? 근데 이건 가장 쉬운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가 근이 아니라 알파하고 감마 예를 들어 그리고 여기가 베타하고 델타 이렇게 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이 뒤섞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어떤 근이 있겠고 여기에 어떤 근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근끼리의 곱의 합을 찾아볼 건데요. 선생님은 조금 아이디어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냐를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알파하고 델타하고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라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을 하나 곱하고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을 하나 곱해라라고 하는 걸 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을 곱하고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을 곱해서 더해달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쉽게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상황들을 조금 더 빠르게 쉽게 해결할 수가 없을까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결국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되죠. 여기에 알파 이 식의 근을 갖다가 일단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아니라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잘못 썼네요. 다시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이렇게 더한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알파 델타 그리고 베타 감마 이렇게 더한 거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거는 예시를 좀 든 건데 예시를 좀 든 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보면
얘 실제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 거고요. 얘 실제근을 감마 델타라고 둘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이 값을 모두 더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도 더해줘. 그래서 일단 먼저 3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근데 알파하고 감마하고 베타하고 델타하고 곱한 것도 더해줘. 그리고 알파하고 이번엔 감마가 아니라 알파하고 델타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를 곱한 걸 더해줘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 더해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니까 아마 무시가 됐겠죠. 그럼 이 두 가지만 더해주면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알파에다가 감마풀 델타가 되고요. 이 둘을 더하게 되면. 그리고 베타에다가 감마풀 델타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알파풀 베타 곱하기 감마풀 델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아 그렇다면 이 알파풀 베타는 아까 얘의 두근이었죠? 그럼 두근의 합인 마일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감마풀 델타는 이거의 두근의 합인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해준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아까 나왔던 3에다가 여기 있는 2를 더해준 5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15번 문제 한번 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근데 그 px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대요. 근데 이때 이 px에서 뭐 그게 그 값이 되도록 하는 한 개만 나오도록 하는 상수 라지 m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p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해요. 근데 px에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는 실수이다. 여기까지 가조건을 읽어봤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조건은 아무래도 나 조건이겠죠. 앞에 문제처럼 요 상황을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6하고 1, 3하고 2, 2하고 3 다 곱해도 6이 나온다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x분의 6에다가 px를 곱한 것이 12가 되는 것의 근이 1과 2와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1, 2, 3 집어넣었을 때 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근데 이때 이 식을 x분의 6을 역수를 곱해서 넘겨준다고 한다면 px-2x라고 하는 것이 0이다의 근이 1과 2와 3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금방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갖다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쓸까요? 이 근이 1과 2와 3이다 라는 식은 결국 이 상황은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px-2x가 인수로서 x마일, x마이, x마3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인수로 갖는다고는 했는데 px가 몇 차식이었죠? 네, 4차식이었죠? 그럼 4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아직 여전히 4차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직 하나 x마 알파를 더 알아줘야 되겠죠? 왜 x라고 썼을까요? ax 풀 b 이렇게 안 쓰고 네, 최고차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x마 알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첫 번째 얘기했던 거 4타강식 px의 개수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얘기를 여기다 한번 접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px라고 하는 거 내비두고 2x를 쭉 넘기면 px라는 게 하나로 결정된다는 건 결국 알파가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다조건까지 적용을 시켜봤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접목시켰을 때 나오는 알파 값이 하나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px라고 하는 것을 다조건에서 얘기하기로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라지 RX라고 했다. 그리고 그 라지 RX에서 최대값이 라지 M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2차식일 거고요. 이 2차식이 최대로 라지 M을 갖는다. 상황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차식의 최대값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x마 1, x마 2 그리고 x까지 앞에 붙여줘서 묶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x를 1로 넘긴 다음에 x마 1, x마 2와 그리고 여기서 x를 억지로 뽑아내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요게 x 곱하기 x마 1 곱하기 x마 2니까요. 그렇다면 얘를 억지로 묶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x에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3풀 알파에 x 이렇게 x를 쓰면 안 되죠. x는 여기서 지금 얘가 와서 붙는 형태죠. 그러니까 x를 묶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고요. 남는 부분인 풀3알파가 얘랑 곱해진 풀3알파에 x마 1, x마 2 이 부분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2x 있었던 부분을 뒤로 넘긴 거니까 플러스 2x까지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원했던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라지 R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라지 RX의 최대값이 라지 M으로 결정된다 라고만 얘기하면 알파가 하나로 결정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RX에 대해서 다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좀 전개를 해놓은 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3알파의 X제곱이 되겠고요. 마 3X가 되니까 마구 알파 X인데 풀 2X가 있으니까 플러스 2마 9알파
x 이렇게 써줄 거고요. 마지막 숫자는 풀 2에다가 3알파가 곱해지니까 6알파가 됩니다. 그럼 얘의 최대값이 라지엠으로 결정되었을 때 알파가 하나다. 자, 그렇다면 얘는 3알파로 묶어서 완제식을 만들어준다면 x에다가 더하기 6알파분의 2-9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 완제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원래 없었던 건데 억지로 만든 거니까 빼기로 수습을 해보죠. 그럼 얘가 완제가 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제곱되어 있는 식을 빼서 얘랑 곱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2알파분의가 되겠죠? 36알파 제곱이니까 얘랑 약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2-9알파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6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부분이 최대값이 라지엠으로 나와야 된다 인데요. 이게 최대값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우린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의 부호가 음수겠구나.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저 최고차 계수가 음수여야 해 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요게 라지엠으로 결정되면 그때 알파도 하나만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요게 라지엠이 되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할 겁니다. 전개하면서 갈 건데요. 마이너스 12알파를 이따가 좀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위에부터 먼저 전개를 하죠. 마이너스 12알파에다가 위에 얘를 전개해주면 4-36알파 풀 81알파 제곱이고요. 뒤에가 플러스 6알파 가 라지엠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2알파를 양쪽에다 곱해서 좀 식을 간단하게 바꿉시다. 그럼 얘는 9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72알파가 되죠. 72알파 제곱이 되죠. 그래서 9알파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6알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12알파가 여기 곱해지면 마이너스 12m알파가 돼요. 그럼 넘어온다면 플러스 12m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쓰고 11라지엠 그리고 빼기 여기 있던 36까지 써서 알파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2알파를 곱하면 4만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4는 0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근을 갖는다는 건 결국 중근을 갖는다는 거. 중근을 갖는다는 건 결국 완제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3알파라고 썼을 때 뒤에 써지는 이 부분이 2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알파가 음수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2, 플러스 2여야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음수로 하나 딱 결정되겠죠. 그렇다면 가운데서 이 부분이 나와야 할 숫자는 결국에는 1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곱해서 2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12가 나와야 되니까 라지 M 값이 4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네요. 16번 문제는 이제 연립방 정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연립방 정식 문제 딱 보시자마자 와 이거 인수분해 되면은 양쪽에 똑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할 때부터 인수분해를 해서 시작할 거예요. x플 y, x플 2y는 k플 1, x플 y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죠. x 플러스 y가 그냥 0이어서 둘이가 같아지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0이 아니라서 약분을 하고 풀거나 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보죠. x 플러스 y가 만약에 0이라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그냥 x는 마이너스 y다 라는 상황으로 바꾸고 밑에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주는 방식으로 대입법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서 바로 쓰도록 하죠. y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3k가 ky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k가 0이거나 또는 y가 3이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y가 3이다라는 상황은 x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상황으로 답이 한 쌍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연립방 정식에 한 쌍의 답이 나왔어요. 근데 k는 0이다라는 건 그럼 인정이 안 되냐? k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밑에 식이 y제곱 더하기 xy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얘가 0이다. 그럼 얘는 y 곱하기 x 더하기 y는 0이다.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x 더하기 y가 0인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x 더하기 y가 0만 되면 다 인정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우리는 해가 두 쌍으로만 유지되어야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두 쌍의 해를 갖도록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해가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아직 한 쌍이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한 쌍을 더 답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추가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x 더하기 y가 0이 아닌 상황에서 그럼 답이 한 쌍이 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상황 x 더하기 y가 그렇다면 0이 아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럼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양쪽에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얘와 얘를 약분시키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은 x 더하기 2y가
k 풀 1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식에다가도 이번엔 x자리에 저것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y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더하기 x가 바뀌었죠.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2y 풀 k 풀 1로 바뀌었을 것이고요. 풀 3k가 붙고 는 ky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여기 ky 나오면 얘랑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제곱에다가 ky는 사라질 거고 더하기 y에다가 3k를 하는 것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y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좀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y제곱, 그러니까 넘긴 거예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는 0이다.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여러분들 우리 목표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쌍의 해는 이미 나왔고 여기서 한 쌍의 해만 더 나오면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건 해가 두 쌍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 값이 두 개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마다 한 쌍씩 더 나오겠죠. 그렇다면 얘가 바로 한 쌍의 해만 가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은 1 더하기 12k가 되는데 얘가 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2분의 1인 순간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만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그게 실수 k의 합을 라지엠이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왜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더 있을까요? 봐봐요. 얘가 한 쌍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애초에 2차 방정식이니 두 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쌍이 나오면 총 합쳐서 세 쌍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두 쌍 중에 한 쌍이 얘랑 겹치면 되지 않을까요? 저 답이랑 겹치게 나오는 답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온다면 그 두 쌍 중에 한 쌍이 답에서 제외되면서 한 쌍밖에 남지 않겠죠. 그렇다면 일단 먼저 두 쌍을 갖는 상황, 즉 K가 요 판별식 0보다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큰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중 한 쌍의 답이 요 답하고 겹치는 상황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3이니까 예를 들어 y 값이 3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y가 3이다. y가 3이다를 대입해 본다면 여기다 대입을 해본다면 9 빼기 3 빼기 3k가 0이다 라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때 k 값이 2다 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럼 k가 2가 들어가면 y가 3으로 답이 결정되고 y가 3으로 결정이 되면 방금 여기 써져 있었던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가 식을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본다면 k는 2고 그 다음에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 6이에요. 그럼 넘겨주면 x가 마삼이 다시 되죠. 그러니까 요 답이 한 번 다시 나온다는 거죠. 물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근데 그 답은 이 쌍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2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두 쌍의 답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쌍의 답이 나오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k 값이 요 답과 요 답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둘의 합을 라지엠이라 했을 때 12배를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12배, 얘한테 12배에서 더하겠습니다. 그럼 24에다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얘한테 12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답은 23이 되겠다라고 정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1번은 항상 세하고는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 때 앞에 단답형 문제보다 먼저 이 문제 빠르게 해결하고 나서 넘어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 0과 2 사이에서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이 되도록, 자 1차마자 바로 풀이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봅시다.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x의 마이너스 a 마일의 전체 제곱이겠네. 그리고 a 마일의 제곱이 더해진 걸 뺐으니 다시 더하기 a 마일의 제곱이 됐겠네. 마이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겠네. 그리고 요 부분이 최대값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곳이 1이 나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축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경우를 알 거냐, 얘가 x는 a-1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축이 왼쪽으로 나갔을 때, 안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1이 첫 번째.
a-1이 축의 왼쪽으로 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 0보다 작을 때죠. 다시 말하면 a가 1보다 작을 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0과 2가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 값이 나오는 곳은 0에서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 다시 말하면 이 식에 0을 대입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최대 값인데 그 값이 마 a제곱 마 4a 풀 9가 나오는데 얘가 1이 되어라 라는 얘기네요. 그럼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근해 공식을 써봐야 되나요?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럼 12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이다 라는 답 하나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답이 나왔는데요. 아까 이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풀었죠? 그럼 1보다 작은 답만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축이 왼쪽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 0과 2 사이에 꽂혀 있을 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0과 a-1과 2가 이런 크기 순서를 가지고 있을 때죠. 양변에 1을 더해준다면 1 이상이고 3 이하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이 가운데 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위로 볼록한 상황인데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등장한다. 그럼 꼭지점에서 등장하는 값은 아까 말씀드린 모였을 때 나온 요 부분의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정리를 안 했네요. a제곱끼리 어차피 사라지고 마 2a, 마 4a가 나오니까 마 6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풀 1, 풀 9니까 풀 1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최대값인데 걔가 1일 때를 찾아줘 라는 얘기로 보이네요. 그렇죠?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이 1이 될 때를 찾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넘겨서 마이너스 9 그러니까 a 잠시만요. a는 마이너스 9가 넘어가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2분의 3일 때는 바로 축이 저 안에 껴있기도 하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최대값이 1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럼 마지막 상황입니다. 축이 오른쪽으로 튀어나가 있을 때를 생각해보죠. 그럼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2보다 축이 더 큰 상황, 즉 다시 말하면 a가 3보다 큰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축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0과 2가 이렇게 꽂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최대값은 2에서 등장하겠네요. 그럼 이 함수값에 이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써달라는 얘기겠죠. 그럼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최대가 나온다라는 모양이 새니까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숫자는 1이 나올 것 같고 a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얘가 최대값인 1을 갖는다. 최대값 아까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a가 0인 상황을 말하는 거네요. 근데 말이 안 되죠. a가 3보다 큰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이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인정되는 건 요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답을 모두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4차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4차 다항식하고 bx, 라지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을 보면 라지 ax를 bx로 나눴을 때 몫이 다시 bx래요. 그러면 사실 식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ax는 그럼 bx 곱하기 bx겠네? 그럼 여기 전체의 제곱을 해놨겠네.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나머지를 쓸 건데요. 나머지를 쓸 건데 rx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식을 써놨어요. 근데 그때 bx의 최고차량의 개수는 양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사실 bx라고 하는 애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bx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얘기되어 있는 것들 잘 보시면 얘가 4차식이에요. 그죠? 4차식인데 나머지는 당연히 bx보다는 차수가 낮을 겁니다. 근데 bx라고 하는 애를 제곱해서 4차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4차식이 나왔다는 건 bx는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bx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차 계수가 지금 현재 1이에요. 근데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bx를 제곱을 해서 ax의 최고차 계수를 채워나갈 수 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x제곱으로 시작하거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야 제곱해서 x 4제곱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라는 힌트를 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대충 한번 써보기로 했으니까 뒤에 1차항의 개수라든지 상수항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또 bx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를 쓴 거니까
거니까 이 RX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1차식으로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까지 딱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뭔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을 해가지고 1차식을 더하면 라지 AX가 나온대요. 그러면 사실 이 RX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뒷부분 1창의 개수들만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라지 BX라는 애를 제곱시킨 형태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등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두 개이지만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상황은 얘를 제곱시켰을 때 상황에서 세제곱의 개수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얘를 제곱시키게 되면 A가 얘랑 그리고 X가 얘랑 한 번씩 오면서 2A가 나오겠죠. 그럼 그 2A가 바로 2K다라는 개수 비교가 한번 가능하겠고요. 다음 X제곱도 마찬가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혼자서 두 번 곱해질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에다가 2B를 더한 거, 그게 저기 있는 4K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여기 첫 번째에서 A가 K대 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일단 B도 마찬가지. 그럼 B는 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B라고 쓰면 4K에서 A제곱을 뺐는데 A가 K죠. 그러니까 4K에서 K제곱을 뺀 거가 되겠고 2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A랑 B를 그럼 다 K에 관련된 식으로 바꿨죠. 왜 그러냐면 위에 문제에서 사실 A1과 B-1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A1도 이 B-12도 결국 K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서 2차식 같은 형태가 나온다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BX라고 하는 식의 이 부분에 있는 A와 B를 K로 바꿔서 마이너스 12를 넣었을 때 K에 관한 식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X제곱하고 A에다가 K를 대입하고 그리고 B에다가 요식을 집어넣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K에 관련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기에서 물어봤던 B-12를 K에 관련된 식으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니까 12의 제곱은 144 마이너스 12K 플러스 2K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이 바로 그러면 B-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A1은 어떻게 하나요? A1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위에 식에 1을 대입하면 되는 형태죠. 그럼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1 더하기 2K 더하기 4K 더하기 8K 더하기 16K입니다. 이렇게 더해지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게 된다면 12, 14, 3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30K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주체가 얘네들을 더한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을 더한 형태의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2차식부터 먼저 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K니까 더해주면 플러스 20K가 됩니다. 그럼 거기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45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 완제식으로 만들어준다면 K에다가 마이너스 40K랑 마찬가지죠. 그럼 마이너스 20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저질러 주시고요. 그럼 400이 나왔습니다. 빼기 200이 생겼어요. 그럼 플러스 200이 됩니다. 34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요거까지 푸는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